예, 이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내려서 국정 혼란을 최소한 공백을 막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면서 이제 인용 의견을 가지신 재판관들을 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는 것으로 좀 설득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내피셜이. 그렇죠. 저도 다른 방송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어떻게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그런 어떤 조짐이랄까 힌트 같은 걸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?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의 어떤 좀 몸에 배인 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의 이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재판 진행할 때 보면은 결론을 그 A라는 사람을 손을 들어줄 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재판 진행을 하는 어떤 경향들이 또 알게 모르게 또 있잖아요.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A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한 부분이 그런 어떤 시그널 아니겠냐 이런 지배적인 또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고 지연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변론 준비기를 2차례 했거든요. 네네. 윤석열 탄핵 사건. 네. 제가 영상을 지금 2번, 3번 봤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의미 있는 발언을 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게 한 번 더 보면 더 보일 수도 있겠네요. 예, 그래서 2가지 의미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는 그 정영식 재판관과 이민선 재판관이 그때 당시 변론 준비기를 그 진행을 했거든요. 네. 했는데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 그 대리인들이 엄청 뭐 공격을 했어요.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게 그거는 법적 평가의 문제니까요. 저희가 알아서 잘 볼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네. 한마디 딱 정리하더라고요.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한마디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채택 기준과 관련해서 이 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하고 다르다. 그래서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어떤 증거 채택 기준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증거 채택을 하겠다라고 증거 채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평의를 거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. 라고 워딩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밖에 지금 다툴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도 물고 늘어진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.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결정 보면서 혹시 따로 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? 저는 사실은 오늘도 그렇고 다른 매체에 나와서 좀 얘기한 바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제일 중요하죠. 실질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내부에 이견 있는 쪽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설득용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정합성이 너무 떨어져요. 네, 그잖아요. 막 레고를 똑같은 색깔로 다 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색깔이 껴져 있는 듯한 느낌의 결정문이어서 이거는 좀 급히 약간 타협한 결정문이다. 그렇죠. 특히 사인의 그 기각 결정. 네, 사인의 기각 결정이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걸 선언했다. 해놓고 그렇지만 위헌 위법성이 위중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장면이 완전히 커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전문을 다 해서 한번 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타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거칠죠. 그렇죠. 거칠고 막 짜집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타협의 산물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예측이 계속 틀렸다 그러는데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거예요. 저희가 여러 경로로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예측을 하는 건데 적어도 예측이라는 과정에서는 좀 틀렸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정보가 좀 맞는 부분도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어 2명의 재판관이 계속해서 절차에 관련돼서 시비를 건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2명이 절차 문제를 딱 제기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정계선하고 김복형 두 분이 다툰다 심하게 다툰다라는 첩보가 있었는데 완전 반대로 지금 둘이 그렇죠. 내용을 달았죠.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들렸던 얘기들 중에 이 판결문을 봤더니 재판관의 성향이나 재판관의 어떤 태도 정도는 추출해낼 수 있겠구나. 이 판결을 보니까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는 나와야 될 텐데요. 근데 나오겠죠? 이제 절차가 이제 그 지연이 되는 와중에 그러면 어느 날 선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좀 추측하기 어려운 건 맞고요. 근데 진짜 정상적인 헌재의 모습을 마지막에라도 조금이라도 갖추려면 이번 주 내에 하는 게 맞긴 맞죠. 국가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면 할수록 날마다 그 권위가 떨어진다.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러니까
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선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유일하게 인용 결정 내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는데 제가 그것만 잠깐 보고 갈까요? 지금 보십시오. 탄핵에 인용한 헌법재판관 집 주소를 어떻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줄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갈까요? 간단하게. 네.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 법원이든 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인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자유롭게 열려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. 네. 그 사실 뭐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나 뭐 이런 방식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하고 그래야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그렇죠. 다가갈 수 내용에 있다. 집중이 되는 면도 있죠.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들은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을 넘어서서 물리적 공격을 지금 감행하자라는 것까지 나가고 있거든요. 네.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수준까지도 지금 감행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엄청 좀 신속하고 엄중한 좀 조치들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선례를 저 좀 부분에 남겨야 선제적으로 수사도 하고 예. 그 즉각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희가 그래서 공중협박죄 요것을 얼마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좀 저는 만약에 저런 것들이 또 공중을 상대로 또 어떤 선동을 하는 어떤 취지까지 나아간다면은 좀 의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저기 네. 예, 변호사님. 네. 네. 지금 뭐 뭐 지금 심우정 총장이 뭐 딸이 좀 문제가 되나요? 어떻게 되나요? 그렇습니다.